첼시의 새 감독 포터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브라이튼과 첼시의 차이는 있겠지만 브라이튼을 중심으로 포터 감독은 첼시에서 어떤 느낌을 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터 감독의 장점은 3백과 4백 그리고 세부 전술을 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백 기준으로 투엘 감독과 비슷한 점은 아이솔레이션과 윙백입니다. 즉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하면서 상대를 한쪽에 몰아넣고 반대로 전환하면서 공격 빌드업을 가져간다는 소린데, 직전 경기인 레스터전을 보면 초반 실점을 하고 6분대에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트로사르, 맥칼리스터, 그로스입니다. 일단 그로스를 보면 트로사르에서 반대 전환이 되면 측면에서 공을 잡아서 중앙으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는 형태이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득점이 나올 정도로 브라이튼은 이 부분에서 학습이 된 상태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트로사르는 간결하지만 위협적인 드리블과 볼 간수를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파 후 PK를 만들어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중앙에 있는 맥칼리스터는 많은 활동량과 반대 전환 시에 한번 거쳐가는 빠르게 전환해주는 연계로 브라이튼의 공격 속도를 살려주는데요. 여기서 칼리스터만큼 중원에서 중요한 자원이 카이세도입니다. 특유의 커팅 능력과 태클로 수비 공헌도 굉장히 높지만 공을 몰고 나가는 전진성과 빌드업 측면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팀의 패스를 지휘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지만 칼리스터와 더불어서 중원 장악에 큰 공헌을 합니다. 또한 최근 브라이튼에서 포터는 3백을 쓰되 3미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많이 전진하는 것보다는 3미들이 측면을 지원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3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 3미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들은 이미 첼시에 존재하긴 합니다. 카이세도 역할은 캉테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칼리스터의 역할은 마운트가 있고, 그로스의 역할은 제임스와 치크가 병행하거나 같이 나와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퀄리티하고 부상인데, 현재 캉테는 한 경기 걸러 한 경기 부상을 입고 있고, 마운트는 최근에 폼이 떨어져서 칼리스터 역할이나 다른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미지수이고, 제임스 정도만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측면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포터 역시도 전술적인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포메이션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엘 감독과 더불어서 포메이션 예상이 어려운 감독입니다. 다만 최근 4경기를 본다 그러면 포지셔닝과 포메이션만 약간 다를 뿐 3미드를 기반으로 352 내지는 442를 변형해가면서 사용했거든요. 첼시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전방에는 웰백처럼 전방 압박을 걸고 측면을 성실하게 나가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선 하베르츠와 스털링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최근에 스털링과 하베르츠를 동시에 기용했을 때 득점력에서 난항을 겪었던 투엘을 참조한다면 오바메양의 활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현재 오바메양은 득점력을 제외하면 영양가가 사라진 상태고, 첼시는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바메양을 영입한 상태라서 포터가 이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털링과 하베르츠가 한자리를 맡고 오바메양이 한자리를 맡고 기존에 썼던 투톱의 형태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투엘 감독처럼 스털링을 제로톱으로 두고 하베르츠 마운트로 받치게 해서 수비 시에는 442 내지는 3511로 쓰게 하고 공격 시에는 3142로 변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윙백이 필요한데 쿠쿠렐라와 제임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치하고, 중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트, 캉테, 또 한자리로는 자카리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카리아 역시 빌드업이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전형적인 홀딩이긴 하지만 조르지뉴보다는 측면 지원이나 전방 압박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카리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코바치치, 캉테가 여전히 문제를 드러낼 때 조르지뉴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조금 조르지뉴는 점점 밀려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포터가 투미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투미들이라면 한 명이 후방 빌드업과 반대 전환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첼시에는 캉테, 코바치치, 마운트, 갤러거까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조르지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미들이라면 조르지뉴가 나오겠지만 3미들이라 그러면 조금 조르지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비 시에는 기본적인 포메이션인 쿨리발리, 실바, 포파나로 갈 수 있지만 7회의 폼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현재 적응 못하고 있는 쿨리발리의 부진이 길어진다 그러면 7렐과 쿠쿠렐라 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쿠쿠렐라를 스토퍼로 내릴 때 트로사르를 윙백으로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투엘과 더불어서 3백의 한쪽 측면 정도는 포터 감독도 제공권을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건 키퍼 자리입니다. 포터는 투엘과 다르게 키퍼의 롱볼 패스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는 감독입니다. 게다가 산체스 키퍼가 어느 정도 발밑이 준수하고 선방력이 준수하다는 것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선방하는 빈도가 좀 내려와 있는 데다가 발밑도 안 좋은 맨디와 서브 자원으로서 경기 감각은 좀 떨어져 있지만 발밑도 좋고 자그레브전 선방 같은 선방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케파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의 데뷔전이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포터 감독, 새로운 첼시 감독에 대한 전술을 한번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이튼과 첼시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첼시와 브라이튼 선수들의 스쿼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투엘 감독도 주로 파리 생제르맹에선 4백을 쓰다가 첼시로 와선 3백을 썼듯이 브라이튼에서 3백을 썼던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는 4백을 쓸지 혹은 3백에서 여러가지 변주를 줄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